마음이 무거운 소식부터 전해야겠습니다. 어제 저녁 조윤아 양의 일가족이 탔던 차량이 송곡 선착장 앞바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차량 번호판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트렁크에서 나온 여행 가방에서도 일가족의 지문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차량 4개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 햇빛 차단 필름이 붙어 있어서요. 육안으로 내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경찰은 일가족이 차 안에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잠시 후 10시에 인양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인양 준비 작업이 시작됐을 것 같은데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완도 송곡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인양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경찰은 해경과 협의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차량을 육지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 윤아양 일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은 현재 그물로 감싸놓은 상태인데요. 유실물 발생을 막기 위해 크레인을 동원해 차량을 그대로 인양할 예정입니다. 인양 작업에는 민간업체의 55톤급 바지선과 25톤급 크레인선 한 척이 동원됩니다. 이를 돕기 위해 경찰과 해경 수중요원 등 4명이 투입되는데요. 수중요원들이 잠수해 크레인선의 쇠사슬을 차량에 연결하고 서서히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차량 인양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습니다. 인양 직후 차량은 바지선에 실어 옮긴 뒤 내부에 들어찬 바닷물 등을 빼고 내부 수색이 진행됩니다. 앞서 차량은 어제 오후 발견 당시 뒤집힌 채 앞부분이 펄에 박혀 있었고 트렁크만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요. 트렁크에서 발견된 여행용 가방은 어제 YTN이 확보한 CCTV 화면에서 윤아양 어머니가 가지고 나간 가방과 색깔이 일치합니다. 차량의 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로 경찰은 윤아양 일가족이 차량 내에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양에 앞서 잠시 뒤 오전 9시 반부터 전문가들과 바다 상태와 인양 방법 등을 최종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윤아양 가족의 금융과 통신 기록 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종 가족은 평소 카드값 등 빚 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윤아양 부모는 지난해 7월 이후 특별한 수입이 없었습니다. 이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완도 송곡 선착장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이번에는 부산 동백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40대 남매가 물에 빠졌는데요. 뇌종양에 걸린 여동생만 숨진 사건입니다. 동생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을 때 6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는 그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고요. 경찰이 의심을 품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야 했던 오빠는 결국 출석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빠의 동거녀를 기소했습니다. 오빠와 동거녀가 서로 짜고 보험금을 노려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죠. 자, 이 외에도 검찰과 경찰이 들여다보는 사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한동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검찰이 사건 발생 50여일 만에 오빠의 동거녀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의 공범이라는 이유입니다. A씨는 지난 4월 미수에 그친 첫 고의 추락 사건에서 범행 뒤 동거남을 태워오려고 다른 차량을 운전해 남매를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여일 뒤 A씨는 동거남과 함께 다시 범행을 시도했고 결국 여동생은 동백항에서 숨을 걸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기존 자동차 보험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기는 등 살인과 자동차 매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CCTV와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의 계획성과 살해의 고의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차량이 강에 추락해 남매의 아버지가 숨진 사건도 진상규명을 위해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물가가 올랐다 앞으로 더 오를 거다 뉴스 많이 하잖아요. 소비자들은 어떤 물가를 제일 걱정하나 봤더니 바로 기름값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커서 원유 걱정,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를 것 같냐? 이걸 경제 용어로 바꾸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요. 앞으로 1년 동안 3.9%가 오를 것 같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달마다 점점 크게 오르거든요. 그만큼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걸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의 경제 상황이 내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장 보러 갔을 때 장바구니가 무겁나 내 마음이 더 무겁나의 차이랄까요?
기준선이 100입니다. 100 위로 가면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100 밑으로 가면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고 보는 건데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요. 96.4를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도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기름값도 걱정되고 이걸 도입하면 좀 나아질까요? 횡재세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유가가 오르니까 정유업계 장사 잘 되겠네? 즉 횡재했네. 세금 좀 환수해 볼까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정유업계 매출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국내 4개 정유회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입니다. 다 합치면 4조 7,668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가 뛰었습니다. 횡재세라는 단어가 나온 배경이죠.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볼 텐데 영국과 미국입니다. 영국은 석유와 가스업체에 초과 이윤세라고 해서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공화당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치권에서 횡재세 논의가 꿈틀대니까 정유업계는 과도한 조치다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횡재세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윤혜리 기자입니다.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불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 최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습니다. 기름값 폭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정유업계를 상대로 일정 부분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를 걷자는 겁니다. 호황엔 맞지만 정유업계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지난해 그 적자 규모가 정유 부분에서만 5조 5천억을 기록했었던 점에 비춰본다면 아직까지는 완연하게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횡재세가 기름값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초과이익을 환수하거나 출연기금을 걷어 고통 분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윤을 달성하게 되면 세금을 물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감소시켜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체감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과도한 이익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세금 인하가 그 주유소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유사 단계에서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건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 만에 공군본부를 비롯해서 군 기관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 2차 가해와 은폐 의혹 등 규명해야 할 게 많습니다. 얼마 전 이해람 중사 아버님이 저희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하셨었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검팀이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의혹이 한 부분이고 국방부와 공군본부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이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 등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지만 추가 혐의가 드러난다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등 여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출범 이후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 기록 5만여 쪽을 전달받아 검토해왔습니다. 워낙 유능하시고 참 면면이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그분들께서 알아서 다 잘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고 믿고. 최근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인이 쓴 글이나 유가족 면담을 바탕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추정하는 심리 부검도 의뢰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 포스코도 성폭력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포항 제철소에 다니는 여직원, 저희가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A씨는 수년간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성폭력까지 당했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직원은 상사 3명을 성추행 혐의로, 선임 직원 1명은 특수유사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2차 가해로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포스코는 처음에는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더니 이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고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나서야 뒤늦게 임원 6명을 징계했고요. 가해자 4명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합니다.